1, 2, 3, 4 이런 것을 산술적 증가라고 하죠. 기하학적 증가는 1, 2, 4, 8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1, 2, 3 이런 증가를 얘기하고요. 기하학적 증가는 1, 2, 4, 8, 12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기하학적인 건. 산술적인 것은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는 더 빠른 증가를 보이겠죠. 이런 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떤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하면 누가 봐도 기하학적 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폭발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하지 않죠. 언어는 반드시 폭발적 능력의 향상이 있어야 돼요. 영어나 독해나 리스닝에서 한글로 해석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는 최대한 영어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산술적으로 증가해도 이해 속도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내추럴 프로세스로 우리말 바꾸면 자연 과정이에요. 얘는 자연 과정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좀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자연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프로세스란 말을 그 자체로 뜻을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야 하면 과정하고 똑같은 말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내추럴 프로세스란 말이 자연 과정으로 한글로 해석할 경우는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는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면 들어와요. 그런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한글로 번역하지 않아도 그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라고 들어가면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이다. 학습 과정, 수행 과정, 처리 과정.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과정을 쓰는데요. 이 과정이 전부 다 프로세스인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의 과정과 이 프로세스가 1대1로 대칭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질병이면 뭐가 들어오죠? 질병 하면 여기는 disease라는 단어 보십니까? D-I-S-E-S라고 보이죠? 이 단어 disease, 질병.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컨디션도 질병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아하죠. 왜 질병이 컨디션이 질병이야? 사전 뒤져보세요. 그럼 질병으로 나와요. 그러면 컨디션도 질병이라면 제가 알긴 거 이거 조건이고 상태라는 뜻이며 사전에 나온 대로 볼게요. 건강이 아픈 질병, 병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 산술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질병도 이렇게 많은 것인가? 아까 과정이란 말도 1대1 대칭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말도 그러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 갈 건데 컨디션의 뜻이 뭐죠? 내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말이 뭐예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컨디션이 나왔을 때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컨디션 하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뜻이 바로 그 컨디션이에요. 그 이런 단어 있죠? 아프다, 일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dise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구별을 다 가능해요. 1. 아프다. 리스 명사. 아퍼. disease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기나 아니면 당뇨병 같은 확인이 가능한 것을 위한 병에서 확인됐을 때가 질병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더 넓은 의미죠. 일리스 아픈 거. 그럼 디스오더란 말도 있거든요. 사전에 보시면 다 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이 쓰임들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봐요. 아픈 것은 다 포함되죠. 컨디션도 되고 디지즈 되고 디스오더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 단어가. 그럼 아픈 건데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아.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 아픈 거 맞죠? 그럼 컨디션이에요. 디지즈는 뭐라고요? 병원 같은 데서 이제 확실하게 이거는 감기다, 이거는 당뇨병이다 라고 병을 이제 진단했을 때 나온 거. 그럼 디지즈가 되겠죠? 질병.
그럼 오더는 뭐죠? 질서. 몸의 질서가 맞는데 디스오더는 몸의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의 상태가 아픈 거죠. 아픈 상태. 디스오더.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이 디스오더로 이해되실 겁니다. 오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가 되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태. 충분히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다는데 이거를 컨디션 해가지고 질병이라고 애우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1, 2, 3, 4로 배우는 학생들은 기하학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한글로 번역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 그래요. 한글로 번역하면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1, 2, 3, 4로 발전해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엔 이런 형태로 갑니다. 1, 2, 3. 기초 때는 이럴 수 있어요. 4, 5. 어느 중급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5, 5.6, 5.7. 또 나중에 더 지나가면 6, 7로 할까요? 8, 8.01. 무슨 말인지 알걸요? 8.02.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둔화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증가하는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요. 조금씩 증가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구문 독해, 끊어읽기, 청크 독해, 그리고 단어 암기예요. 이 방법은 어느 순간까지는 발전해 가요. 여기서 착각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계속 발전해 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좋지 못하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받고 있는 영어 교육이나 학원 강사들이 말하는 교육은 다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비효율적인 거예요. 기하학적 발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어린아이가 대략 3살인가 4살 정도 되면 기하학적으로 언어가 발전합니다. 폭발적이라고 말해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영어는 그래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는 습관, 다시 말하면 구문 독해나 끊어읽기나 청크 독해는 어떤 말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돼도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1, 2, 3, 4 산술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산술적인 것도 아닌 약간 정체되는 이런 형식으로 딜레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하학적 증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단어는 뭐라고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리플렉트가 뭐죠? 원래 의미가 거울에 비추다 뜻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반성하다, 반영하다, 고찰하다 이렇게 한글을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 리플렉트라는 단어를 적어도 10개 이상의 뜻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독해법,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연구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자, Encyclopedia on Earth and Space Science, 지구와 우주과학의 Encyclopedia, 백과사전이라 말할까요? 자, Natural process in soils in many places on the planet concentrate potentially hazardous geological materials. 자연의 프로세스는 토양에서 많은 곳에서 지구상의 토양의 많은 프로세스가 뭐를 집중케 하냐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질학적 물질들을 한 곳에 뭔가 집중시키는 모은 거죠. 뭔가 집중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토양에서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는 뭐라고요? 위험한 물질을, 잠재적 위험한 물질을 지질학적으로 집중시키는, 모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The health hazards posed by these elements depend on the way humans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which can vary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cultures. 건강에 위험한 것들이 이러한 물질이 제기하는 그런 요소들을, 자, 건강에 위험한 것들, 이러한 엘리먼트, 요소들이 제기하는 위험들은
그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 인터랙트,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려 있어요. 환경과. 그 환경은 매우 다양하죠. 상당히 다양합니다. 문화마다. 원시적 Primitive cultures that live off the land are more susceptible to hazards and diseases associated with contaminated or poor water quality, toxic elements in plants harvested from the contaminated soil, and insect animal-borne disease associated with unsanitary environments. 원시 그러한 문화는 땅을 이용해 사는 그런 문화는 좀 더 취약하죠. 그 위험에, 질병에 뭐와 관련된? 바로 오염된 또는 뭐 빈약한 그런 물의 질, 형편의 물의 질 그런 거에 관련돼서 그리고 독성 물질들, 식물에 있는 독성 물질들 그것이 추수되는 건 오염된 땅에서 추수한 식물들 그리고 곤충과 동물들이 지니고 다니는 그 옮기는 거죠. bear, B-E-A-R이 지니고 다니다 옮기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곤충과 동물들이 옮기는 그런 질병들 그런 거에 취약합니다. 그 질병은 뭐와 관련돼 있죠? 비위생적인 환경이죠. sanitary가 위생, 언입떴으니까 비위생적 환경. In contrast, more developed societie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air pollution, different types of water pollution, and indoor pollution, such as radon exposure. 또 대조적으로 좀 더 발전한 그런 사회에서는 뭐 할 가능성이 더 있죠? more likely?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공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타입의 물의 오염, 그다음에 실내, indoor, 실내에서의 오염. 예를 들면 라돈에 대한 노출 이런 게 있겠죠. Some disease reflect complex interaction among humans, insect, animal, or animals, climate, and the natural concentration of certain elements in the environment. 자, 일부 질병들은요, 리플렉트가 거울에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일부 질병들은 뭐를 보여주냐?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냐면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과 곤충이나 동물 또는 기후 그리고 자연의 concentration certain element니까 특정한 원소들의 자연의 집중. 그럼 환경에서 특정한 원소들이 집중하는 거 모여 있는 거죠 한 곳에. 그런 자연적인 집중 또는 인간, 동물, 기후 이런 것들 복잡한 그런 거 사이에서의 복잡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그대로 거울에 비추듯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질병들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or example. Schistosomiasis. Bearing snails are abundant in the parts of Africa and Asia, where natural water is rich in calcium derived from the soils, but in similar climates in South America. In the condition is rare. 자, 예를 들어서 시스토소마이오시스라는 이 병이에요, 그냥 병. 이 병을 옮기는 달팽이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어번던트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많아요. 그곳에서는 자연의 물이 천연의 물들이 워러즈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물은 셀 수가 없는데 워러즈가 된 이유는 물이 모여 있는 곳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이나 호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그런 수역들이 칼슘이 많다는 겁니다. 이 칼슘 뭐죠? 바로 특정한 엘리먼트가 된 거죠. 이 요소들. 자연의 요소에 집중된 거죠. 칼슘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물에. 그것은 derive from soil. 흙에서 나온 거예요. 칼슘이. 그러나 또 일부 유사한 기후의 사우스 아메리카에는 그 컨디션이 rare. 드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컨디션. 그 조건이 드물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 병이 지니고 있는 병을 옮기는 스네일이 뭐가 풍부하다고요?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풍부한데 이곳은 자연의 워터, 수역들이 굉장히 칼슘이 풍부하고 토양에서 나온 칼슘이 풍부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유사한 기후에 있는 사우스 아메리카에는 그 컨디션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디션 뭘까요?
아무래도 이 병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러한 병은 이러한 병은 이러한 컨디션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말 되겠죠. It is thought that this difference is because the waters of South Africa are calcium poor, whereas the disease-bearing snails need calcium to build their cells. 자, 그것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왜 이 컨디션이 나오지 않는 건가? 드문가 이쪽은 이 컨디션이 많은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그것은 이 차이가 뭐 때문이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수역들은 칼슘이 없고 반면에 이 질병을 지니고 있는 그런 스네일은 칼슘이 필요하고 그들의 쉘을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이 드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다 얘기예요. 자, 여기서 컨디션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그 좋지 않은 상태, 건강 상태를 나타내죠. 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 컨디션이 드물다. 그 몸이 아픈 상태가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들. 자, 컨디션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상태 조건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보통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것도 됩니다. 그래서 병이란 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원칙적으로 컨디션이 어떤 건지를 알고 조건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rare, 드물다고요. 병이 나타나는 상태가 드물다고요. 이렇게 해서 왜 드물까? 그 차이는 바로 이 병을 디지즈를 지니고 있는 그 스네일이 칼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은 한글로 해석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영어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독해나 리스닝에서는 영어는 최대한 영어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중요하다. 산술적으로 증가해도 이해 속도는 기하학적 증가하니까 조금만 알아도 더 빠른 증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석이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 저도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완벽하게 해석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떤 거가 되냐면 그게 번역이 돼요. 해석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해석은 그 이해만 하면 돼요. 지금 이 말에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은 번역이고 번역은 한 줄을 해석할 때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 영화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 해석하는데 1시간 걸리면 그건 번역이지 독해가 아닌 거거든요. 독해는 굉장히 빠르게 무슨 말인지를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용을 전개할 줄 아는 거. 그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독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리스닝이죠. 번역이나 통역이 아닙니다.